첫 번째 주제, 정치 분야입니다. 먼저 OX 1분 토론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두 후보에게 공통으로 OX 질문을 드리는데 내용에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는다면 X 편말을 들어주시고 그 이유를 1분 내에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후보 모두 민주당이 내세운 3대 개혁 완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 그리고 방식일 텐데요. OX 질문 드립니다. 검찰, 사법, 언론 등 민주당 3대 개혁 법안에 야당이 반대하면 표결로 통과시켜야 한다.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는다면 X.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후보의 설명부터 들어보죠. 당연히 표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란 종식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내란 반성 없는 야당은 반대 명분이 없습니다. 다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도로 친윤당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금 국민의 힘은 내란 잔당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 등 3대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께 O를 드신 네. 설명 1분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 49조에 보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선을 우리가 치르면서 한 석이라도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헌법 49조에 있는 국회 의사결정 다수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선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 합의를 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표결 처리는 당연한 겁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은 안건 상정 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따라서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뿐입니다. 따라서 집권 초기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개혁의 고속도로를 타고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쌩쌩 달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당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쩌면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OX 1분 토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되면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는다면 X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죠. 이건 들지 않겠습니다. 전 들었습니다. 두 분 다 뭐 비슷한 결과가 났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아예 편말을 안 드셨고요. 예. 박찬대 후보께서는 들었습니다. 반씩 들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죠. 네. 정청래 후보 왜 안 드셨습니까? 특별 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특별 사면에 대해서 성급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어려웠을 때 저는 서초동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조국을 옹호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그에게 많은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수도 있는 당대표로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리부터 김칫국 마시듯이 이래라 저래라 갑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사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편말을 들지 않은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미안하실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찬대 후보께서도 가운데로 편말을 드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팻말을 들어야 된다는 룰을 지켜야 되는데 OX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은 가로로 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하고 뜻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네, 사면권,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네. 우리가 개인 자격도 아니고 당대표를 놓고 후보자 자격으로 나왔는데 미리 당에서 사면권과 관련된 부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정청래 의원도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안은 있겠지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 초기 아닙니까? 네, 인사권, 사면권 등과 관련해서 충분히 인사권자, 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좀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두 분 모두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이후에 개인의 생각도 말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존중하겠다라는 뜻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토론 끝나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자, 세 번째 질문은 100분 토론 시민논객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시민논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받았고요. 그중에서 선정된 질문을 저희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민논객 이인범 씨의 질문입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당내 단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역시 답변은 1분씩 드릴 텐데요. 박찬대 후보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선 전후에 정청래와 박찬대가 지금처럼 하나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정과 동지애로 내란을 극복하고 함께 탄핵, 파면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승리를 함께 이끌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서로 경선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마찰을 통해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원구성입니다. 그때 법사위, 과방위, 그리고 운영위를 국힘당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도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 상임위를 다 가져오면서 그때 우리 정청래 후보를 법사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너무 잘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었고 정청래의 성취는 저의 자랑이자 성과였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내 돈 캠. 저는 클린 선거 캠페인을 내 돈 캠으로 압축했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돈 쓰는 선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캠프 사무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후보와 저는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이고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경선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경선을 하되 두 사람이 만나서 얼굴 찡그리거나 서로 인상 쓰거나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갈등 양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반기에는 저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했었고 요즘은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좀 정청래 지지자인지 아닌지 구분은 안 가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찬대 후보와 저는 전당대회 끝나면 또다시 친구로 돌아갈 겁니다. 네,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친구입니다. 경쟁자이자 친구인 걸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 분야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후보별로 각 6분의 시간을 드리는데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한 번 발언할 때 가급적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최소 2번은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상대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대신 30초를 초과했을 때는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답변 시간도 주도권자 본인의 시간에서 차감된다는 점, 그리고 전체 6분의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정청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국민 주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당원 주권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다행히 이재명 대표 체제 때 그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입니다. 헌법 69조에 보면 대통령도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악회 회장도 초등학교 반장도 다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은 현재 17표고 그리고 권리당원은 1표입니다. 특히 또 전국대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부분에 영향력과 통제, 장악을 하고 있는 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대의원 표 17표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1인 1표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박찬대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원 주권 정당 그거 동의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좇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 파랑새는 민주당의 처마 밑에 있다는 것을. 바로 1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당원들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주인이며 그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들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대의원 표 한 표와 당원의 한 표가 같이 1대1로 수렴되어 가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지향이고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의원제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속도와 시기입니다. 저는 1대1로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어느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있는 부분만 사실 당원들의 목소리, 국회의원들의 목소리, 대의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도와 시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당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선거에 돈이 많다고 투표수를 10표를 주고 100표를 주고 합니까?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거다. 당장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공약한 것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 우리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전당대 이후에. 저는 그중에 한 명은 평당원 중에서 민주적 절차 과정을 통해서 뽑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 접수를 받고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기초의원이 아닌 분들 그리고 뭐 장관 출신이라든가 고위직을 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평당원 규정을 하고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한 20명 정도를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당원의 배심원제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한 명을 선정하겠다. 그래서 진짜 평당원도 이제 최고위원회, 최고 고위 전략을 짜는 최고위원회에 당당하게 앉아서 평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했는데 박찬대 후보도 같이 공약할 생각 없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원 주권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몇 가지를 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도 어떤 것을 냈냐면 주요한 의사결정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도 반영하고 전략공천에도 당원들의 의견을 받는 이런 절차를 가져가면 어떨까.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더 내려놓기 위해서 국회의원 소환제도 적용하고 지구당도 부활하는 등 결국은 당원들이 우리 민주당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정당을 만드는데 정청래 우리 후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같이 공유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박찬대 후보와 좀 다른 차별적인 공약을 하나 한 것이 연말에 전당원 콘서트를 열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MBC 연기대상 시상식 하듯이 당원 대상, 뭐 기초단체장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시상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민주당 당원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고 비상계엄 극복 과정, 탄핵, 파면, 대선 승리까지.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은 왜 정치 얘기만 하고 힘들게 광장에만 가서 싸워야 되느냐. 하루쯤은 민주당 축제의 날을 가지고 그런 화합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대동 한마당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저는 느끼게 하겠다. 그래서 5만에서 10만 정도가 모이는 대형 콘서트를 한다면 민주당이 아마 그런 사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찬대 후보도 같이 공약할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마치 축제처럼 그 환란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나라가 극한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을 사실 축제나 잔치로 승화시킬 정도의 민주주의의 높은 수준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말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정기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국회가 잘 마무리되는 등 여파를 살펴보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례에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당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 그래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해서 정당 해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당대표가 되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청래 후보께서는 당원 주권 강화하는 부분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것 같습니다. 박찬대 후보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저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을 위한 원내대표의 마지막 소임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법을 동시에 발족시켜서 지금 국민적 사실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종식 특별법을 내어서 제2의 50 청문회가 필요하다. 윤석열, 김건희 등 내란 집단에 대한 청문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 설치해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종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당원 주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 후보님도 빠르고 강한 내란 종식 3대 개혁 완수의 뜻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내란 종식 특별법 공동 발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정 후보님께서 앞으로 준비해 놓으신 내란 종식 관련 입법과 3대 개혁 관련 실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예. 예. 우리 박찬대 후보께서 저한테 법사위원장을 임명해 주셔서 제가 법사위원장을 잘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사드리고 저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 되실 때 많은 도움을 드렸다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는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손잡고 목숨을 같이 한 그런 동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정청래 그리고 김민석 지금의 최고위원들이 사선을 같이 넘은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노상원 수첩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고 한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협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강도도 상당히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할 부분은 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는 저는 파면을 넣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판사들은 평가를 공정하게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도 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할 일과 수사기관에서 할 일을 좀 분리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와 저는 하나가 되고 더 큰 민주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안을 4건을 냈습니다. 내란 종식 특별법 8시간 만에 115명이 함께 했고요. 법 왜곡죄라고 얘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법을 냈습니다. 과거에 검찰들이 지었던 범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국정조사 또는 특검 등을 통해서 검사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는 죄를 이것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특검이 동시에 발족이 됐는데요. 점점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도 보충해야 되고 기간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조 2건을 발의했습니다. 조희대 지기현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것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것 국정조사 요구를 했고요. 발의자 수는 120명입니다. 그리고 제명촉구 결의안을 냈는데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할 때 방해했던 국힘당 의원 45명 그리고 또 후보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던 공직선거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이양수에 대해서 제명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저는 내란 종식 특별법으로 감옥에 있을 윤석열, 김건희를 국회에 호출해서 제2의 50 청문회를 반드시 열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 가슴의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제3의 50 청문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검찰의 7대 정치 조작 사건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를 9월과 10월
추석 전에 2주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것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라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께서 누구보다도 이거를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수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박찬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법 65조 1항에 보면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법에 규정돼 있고 그리고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 30초는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박찬대 의원과 함께 손잡고 꼭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서로 같이 해야 되겠죠. 네. 사실은 법사위원장으로 활약하셨고 원내대표로서 다시 또 같이 활약했던 부분이 네.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7대 청문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라든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조작, 또 대장동 조작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조작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작의 요지, 그다음에 핵심 증인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청문회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내대표 시절 모두가 반대할 때 윤석열 탄핵 재포결을 밀어붙여서 12월 14일 역사적 탄핵을 이끌어낸 배짱과 경험이 있습니다. 얼굴 보고 너무 유순하게 생각하는데 참 잘 싸웁니다. 내란 종식 빠르게 하고 개혁도 빠르게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